자, 이제 마지막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동산 개발에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을 어때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건 어때? 공영 개발이다. 살펴드렸죠. 다음 사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이를 비공영 개발 또는 민간 개발이다. 다음 공적체와 사적체 결합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공동 개발 또는 공사 혼합 개발, 민관 합동 개발, 제3섹터 개발이다. 참 다양하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도 먼저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게 바로 사적 주체형 개발인 비공영 개발, 즉 민간 개발 이 부분이 되겠죠. 비공영 개발이다, 즉 민간 개발이다. 이를 분류한 것도 아주 다양하다 그랬어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어때? 자체 개발 사업, 다음은 지주 공동 사업, 다음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 분류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지요. 이 중에 먼저 우리는 토지 소유자 개발이다.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소 협력에서 전적으로 개발이 이럴 때는 대부분의 위험을 누가 부담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위험은 너무 크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지주 공동 사업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주 공사업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 공사업은 결국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 사업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지요. 다음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가하는 형태가 되겠다. 또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것은 장점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지주 공사업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이 중에 오늘 대표로 세 가지를 학습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 있고, 다음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 다음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건 이 세 가지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 세 가지만 학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여기 보세요. 자,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야. 말 그대로잖아요. 얘기야. 말 그대로 공사비를 뭘로? 대물로 변제해주는 방식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지주 공사비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사업이죠. 누가 누구에게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할 것인가? 바로 누가 누구에게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다 보시면 되겠죠. 왜? 사업 시행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공사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바로 개발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뭘로 주겠다? 대물로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주겠다. 그래서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하는 방식이다. 누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다. 그리고 개발업자는 공사비 다 투입해놓고 이 공사비를 뭘로 받습니까? 대물로 받는 셈이죠. 즉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게 바로 등가 교환 방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등가 교환 방식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합니다.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토지 소유자가 제공 토지를 개발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공사비가 발생이 되네요. 이 공사비를 누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개발업자가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개발업자가 공사비 부담해서 토지 소유자 제공한 토지에 A처럼 건물 하나 완공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완공시키고 서로 평가를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 제공한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고, 다음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서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100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0으로 봤을 때 토지 소유자 제공한 토지의 가치가 전체 40%다. 다음 공사비가 전체 60%. 이것은 비율이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비율로 완공된 건물을 쪼개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공된 건물을 쪼개면 또 열어야겠죠. 이렇게 쪼갤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쪼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일반태가 이렇게 쪼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 해당되는 이 부분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의 몫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60% 해당되는 이 부분은 이건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개발업자의 몫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비 다 투입했죠. 그럼 공사비를 뭘로 하는 겁니까? 참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대물로 변제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에 이해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뭐로 준 겁니까?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 대물로 변제준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같은 방식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등가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가 교환 방식이다 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 생각하세요. 자, 누구 입장입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 입장이에요. 지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사업 전에는 어때? 이 토지만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개발사업 후에는 자 보세요. 토지자 입장에서 개발사업 후에는 이 건물과 이 토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개발사업 전을 비교한다면 토지자 입장에서는 개발사업 일환에서 이 건물은 어때? 건물은 얻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토지는 어떻습니까? 이 토지는 개발업자에게 넘겨줬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토지와 이 건물이 어때? 교환이 되었다 할 수 있겠죠. 교환이 됐으니까 교환 방식이다. 교환이 됐다는 얘기는 가치가 어때? 같다. 그래서 등가, 가치가 같다 생각하시면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등가 교환 방식 사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것은 등가 교환 방식은 결국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원 토지를 개발해서 건물 하나 완공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공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개발업자가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율로 인해서 완공된 건물을 서로 쪼개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등가 교환 방식이죠. 이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넣어드렸어요. 지금 등가 교환 방식은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이 있어요. 말 그대로세요. 공사비를 뭘로? 분양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보시면 돼서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는 겁니다. 역시 지주 공사비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의 공동사업이 되겠죠. 그럼 누가 누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누가 누굽니까? 역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 사업시행 주는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공사비는 역시 누가 부담합니까? 개발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뭘로 주겠다? 분양금으로서 지급을 해주겠다. 결국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비 다 투입하고 공사비를 뭘로 했습니까? 분양금으로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례 보세요. 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해서 건물 하나 완공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완공시켜서 이것은 비율로 완공된 건물을 서로 쪼개버리면 이는 뭡니까? 등가 교환 방식.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완공된 건물을 서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이 완공된 이 건물을 분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건물을 분양하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분양금이 나오겠죠. 분양금. 이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주 공사비 유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둘 모두가 사업 시행 중 누가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공사비는 누가 부담했어요? 개발업자가 부담했지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 주는 게 대물 변제 방식이 되어 있고 분양금으로 지급해 준 게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로 사업 수탁 방식이 있습니다.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다. 그런데 이는 이생하세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 일체를 개발업자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토지소유 입장에서는 개발사가 이치를 맡겼으니까 위탁했다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수탁받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도 사업 시행 주체는 누가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사업 시행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자금 조달 누가 할 것인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토지소유의 자금을 조달해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업자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자금을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필요시마다 개발업자에게 이제 자금을 주겠죠. 사실 여기 보세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은 사업시행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사비 누가 부담했습니까? 개발업자 부담이 있죠. 그렇지만 사업 수탁 방식 여기에서는 사업 시행 주체는 토지 소유자라는 이야기. 하지만 자금 조달 토지자 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필시마다 개발업자에게 자금 주니까 개발업자는 자기 돈 들여서 사업은 아니겠죠. 그래서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뭘 했습니까? 수수료를 받는 셈이 되는 거지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결국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있는 사업 수탁 방식이 있어요.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사업 수탁 방식 여기서는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다. 이런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토지 소유권이 토지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금도 조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주공사업의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 사업 수탁 방식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의 전형적인 이해가 되는 게 뭡니까? 등가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공사업 말씀을 다 드렸고, 다음은 크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서 토지 신탁 방식을 했어요. 이때 신탁이라는 것은 믿고 맡긴다는 거지요. 믿고 맡긴다. 믿으신 맡길다 해서 믿고 맡긴다는 얘기. 지금 신탁 여기도 여러 가지 있어요. 먼저 관리 신탁이라는 것도 있고, 다음은 처분 신탁, 그리고 담보 신탁, 다음 개발 신탁 등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등등이지만 우리는 개발편이니까 개발 신탁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신탁 방식에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가진 토지를 최유효이용할 수 있다면 자신이 직접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최유효이용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가진 토지를 신탁회사에 믿고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맡긴다. 이때 신탁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신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탁이 이루어지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가진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믿고 맡기겠지요. 그러면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토지를 받던 증표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 증권을 발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신탁 행위 이루어지면 당연히 신탁 등기가 따르겠지요. 신탁 등기 일 통해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로부터 누구입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 회사에게 토지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그러나 신탁이니까 당연히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위탁자, 수탁자 명기되겠죠?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절차에서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상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럴 때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역시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신탁회사에게 있다 할 수 있겠죠. 좀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 소유권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업시행의 주체는 누가 돼버리는 겁니까? 바로 신탁회사가 돼버린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자금 조달도 누가 하는 겁니까? 신탁회사가 하겠지요. 그리고 조달한 자금 관리도 누가 하는 겁니까? 신탁회사가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어떤지 이 토지 위에 건물 하나 완공시키겠다는 이야기. 건물 하나 완공시켜서 완공된 건물 어때? 완공된 건물을 분양할 수도 있고 또 임대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임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된다는 이야기. 그럼 발생된 수익을 배당 형태로 분배해 주겠다. 누구에게? 바로 수익증권 소유자다 보시면 되겠어요. 어찌 보면 신탁 기간이라도 수익증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자 누가 배당을 받습니까? 당연히 수익증권 가진 사람이 배당을 받아야 되겠지요. 정확히는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토지 신탁 방식이에요. 선생님이 토지 신탁 방식도 반드시 이 특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 소유권 누가 갖습니까? 신탁회사가 간다. 그래서 사업시행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신탁회사가 된다. 그래서 자금 조달도 누가 하는 겁니까? 신탁회사. 조달하는 자금도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것은 토지 신탁 방식입니다. 우리가 개발 신탁이다 표현하는데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맡기겠지요. 그리고 신탁회사는 위탁받은 토지를 개발하게 된다. 그래서 신탁 계약 기간 동안 토지 소유권 어때? 신탁회사에 이전이 된다. 비록 형식적이지만 지금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이런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신탁회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누가 합니까? 신탁회사. 그럼 조달한 자금도 누가 관리합니까? 신탁회사가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탁회사는 토지를 개발한 후 건물을 완공시켰죠. 그래서 분양, 임대하여 그 수익을 누구에게?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배당 형태로 분배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신탁 방식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사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와 개발업자에게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이런 장점 있는 사업 방식이 바로 뭡니까? 지주 공동사업이다 할 수 있겠죠. 지주 공사업 유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 일체를 개발업자에게 위임하는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때? 우리가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다 표현했지요. 다음 이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신탁회사는 위탁받은 토지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업 방식이 뭡니까? 토지 신탁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또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업 수탁 방식과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 있죠. 여기 있죠. 사업 수탁 방식 이는 지주공사업의 하나가 되겠죠. 지금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 이 두 가지를 어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도 우리 시험 어때? 단골 메뉴예요.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우리 조금 전에 사업 수탁 방식이다. 여기서는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다. 이런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토지 소유자 되고 자금 조달도 누가 내렸어요? 토지 소유자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와 비교해서 토지 신탁 방식입니다. 토지 신탁 방식은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형식적이지만 소유권의 이전이 이룬다.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비록 형식적이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탁회사에게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신탁회사가 된다. 그리고 자금 조달 역시 누가 하는 겁니까? 신탁회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국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 여기서는
토지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사업시행 주체가 누가 되느냐, 여기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출제된 이야기예요. 토지 소유권 이전 여부와 사업시행 주체가 동일하다. 잘못되어 있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여부 그리고 사업시행 주체 여기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도 잘 비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간개발 네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라는 얘기인데, 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 되겠어요. 자, 지금 규모 큰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천안 논산 고속도로 개발 사업이다. 규모 크잖아요. 그럼 일개 회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문제될 수 있겠지만 자금력도 문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좀 여러 회사가 결합이 돼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서 우리는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이처럼 이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 방식이 뭡니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 경우에 적합하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 회사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출자 회사가 상호 이해 조정도 필요하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민간 개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럼 사적체, 즉 민간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 비공영 개발 또는 민간 개발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간 개발에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견주에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죠. 뭡니까? 자체 개발 사업, 다음 지주 공동 사업, 다음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 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지주 공동 사업의 유형이도 여러 있지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 다음 사업 수답 방식, 이걸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민간 개발서 살펴드렸고, 다음 양고래 2번 내용입니다. 양고래 2번은 이미 말씀드렸죠. 공동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 개발은 그때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적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럴 때 공동 개발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말로 공적체와 사적 주체 결합해서 공사 혼합 개발. 보세요. 사적체는 민이죠. 공적체는 관이라는 얘기에서 민관 합동 개발이다. 제3 섹터의 개발이다. 참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정부는 공적 주체죠. 민간은 사적 주체라서 공적체와 사적 주체 결합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대체로 이제 공공은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민간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이제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한다. 그리고 공적체와 사적체 결합하면 개발이 되는 일 뭐랍니까? 공동 개발이란다. 그래서 용어 정리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개발 주체들은 부동산 개발의 분류다라는 겁니다. 크게 우리 이제 공적 주체형 개발 공영 개발이다. 다음 사적 주체형 개발이, 즉 민간 개발이 비공영 개발, 민간 개발이었지요. 그리고 공적체와 사적의 결합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게 공동 개발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부동산 개발 주체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을 분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큰 하나 이제 테마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는데 이건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제 정부가 사회 기반서를 확충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랬을 때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4개를 익히셔야 돼요. 많은 거 아니에요. 단어 4개만 익히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 4개만 우리가 먼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여기 보세요. 먼저 준공하다, 완공하다. 이건 뭡니까? 영어로 빌트. 그래서 첫 글자서 B,
이걸 생각하세요. B. 다음은 이제 자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귀속 또는 이전시키다는 겁니다. 귀속 또는 이전시키다. 넘겨주니까 영어로 트랜스퍼. 그래서 첫 글자 서 T. 다음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오퍼레이트. 그래서 첫 글자 따서 O. 자 다음 이제 임대 임차 나오면 리스. 첫 글자 서 L. 이렇게 해서 단어 4개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준공하다, 완공하다 이 표현은 뭡니까? 빌트. 그래서 첫 글자 B. 다음은 소유권을 넘겨준 거죠. 귀속시킨다, 이전시키다 이 표현이 나면 트랜스퍼 T. 다음 이제 소유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오퍼레이트 O. 다음 임대 임차는 리스 L.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고속도로라든지 터널, 대교, 항만 이것은 사회 기반시설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은 잘 보세요. 완공만 되면 지난 차량으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최종 수요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용료 이거 받아서 개발사비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결국 직접 운영해서 개발사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게 바로 BTO 또는 BOT 방식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이렇게 이해합시다. 니네가 고속도로 하나 준공시키라는 이야기야. 그럼 고속도로 준공시키고 일단 자 고속도로 1 어때? 정문에서의 소유권을 넘기라는 이야기예요. 넘기라, 귀속, 넘기라. 그리고 30년 이처럼 기간을 줄 테니까 이 기간 동안 니네들이 운영해서 개발사비 회수라는 이야기예요. 가능하겠지요. 왜? 최종 수요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해서 개발사비 회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사업 방식을 뭘 할 것인가? 자, 우리가 키워드만 딱 땄습니다. 따놓고 영어 첫 글자 연결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준공 뭡니까? B. 다음 귀속시키다 T. 다음 운영하다 O. 그래서 이 같은 사업 방식일 때 BTO 방식이다. 이래 변합니다. BTO 방식. 다음 그럴 수 있죠. 니네가 고속도로 하나 어때? 준공하라는 이야기예요. 준공시키라는 이야기. 준공시키고 일단 30년 이 기간을 줄 테니까 이 기간 동안 소유권 가지고 운영해서 이제 개발사비 회수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나 지자체 소유권 어때? 귀속 넘기라는 이야기 넘기라. 이거 어때? 자 최종 수요부터 사용을 받으시니까 직접 운영해서 개발사비 회수가 가능하겠죠? 이 같은 사업 방식이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우리가 키워드만 땄습니다. 준공, 운영, 귀속이 있지요. 그럼 영어로 이제 첫 글자 따보자냐. 준공 뭡니까? B. 다음 운영하다 뭡니까? O. 다음 귀속시키다 T. 그래서 이것은 사업 방식이 BOT 방식이 된다. 얘기했죠. BOT 방식이다. 그래서 이점 BTO, BOT 방식은 O가 들어가 있죠. 운영하다. 그래서 직접 운영해서 개발사비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 적용된 사업 방식이다. 왜? 최종 수요로부터 사용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례를 봅시다. 학교라든지 공공도서관, 기숙사, 군인 아파트 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학교 생각합시다. 학교 이 같은 경우에는 최종 수요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게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렵겠지요. 또한 수익성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해서 개발사비 회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BTO, BOT 방식에서 개발사비 이루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니네가 학교 하나 어떻습니까? 준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학교 하나 준공시키고 일단 정부나 지자체에 소유권 넘기라는 이야기예요. 넘기고 일정 기간을 줄 테니까. 그래서 30년 기간을 줄 테니까 이 기간 동안 니네 운영하되. 직접 보셔서는 개발사비 회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있을 때 임차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임대료 받았을 때 개발사비 회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부터 임대료 받는 이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개발사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방식으로 이룰 수 있다. 그럼 이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신가? 역시 키워드는 우리가 다 땄어요. 다 땄는데 영어 첫 글자 연결했습니다. 준공 뭡니까? B. 다음 귀속시다 뭡니까? T. 그리고 운영한데 직접 운영은 아니겠지요. 직접 운영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때 임차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뭡니까? 임차 이걸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L.
그래서 BTL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BTL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세요. 직접 운영해서 개발사업이 회수가 된다. 이건 O. 그리고 이제 운영하되 직접 운영해서 개발사업 회수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임대 또는 임차. 그래서 임대를 봐서 회수하겠다. 이때는 뭘로 간다? 리스 L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어진 지문을 보시면서 임대, 임차 이런 말이 없으면 직접 운영하자 생각하고 임대, 임차 이런 말이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리스 L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 같은 사업 방식을 우리가 BTL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BTL 방식이다. 그리고 다시 보세요. 이제 최종 수요로부터 사용률 징수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로써 개발사업 회수 가능하겠죠? 이때는 이제 BTO, BOT 방식들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학교, 공공도서관이다. 즉, 최종 수요부터 사용률 징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수익성이 낮더라. 이때는 어때? 임대를 봐서 개발사업에 회수하겠죠? 이때 적용되는 게 BTL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서 BO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런 생각합시다. 니네가 사회기반서를 하나 준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준공시키고 아예 어때? 니네가 소유권 가지고 운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사업에 회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귀속신에 이런 말이 없어요. 아예 니네 가져버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업 방식을 우리가 BO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uilt Own Operate다. 그래서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직접 소유권 가지고 운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귀속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민간 사업 방식이 뭡니까? BO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 사업 방식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이 고속도로라든지 터널, 대교, 항만이다. 지금 최종 수요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주로 적용되는 게 뭡니까? 이는 사용해서 개발사업이 회수할 수 있겠죠? 직접 운영해서 개발사업이 회수한다. 했을 때 주로 적용되는 게 BTO 방식, BOT 방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학교, 공공도서관, 기숙사, 군인 아파트다. 이들은 최종 수요부터 사용을 받는 게 어렵겠죠? 또 수익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어때? 임대로서 개발사업이 회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주로 적용된 어때? BTL 방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드려왔어요. 드렸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좀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지문 통해서 어떤 방식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BTO 방식이야.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 주어진 지문 보시면서 키워드만 잘 따자는 이야기예요. 잘 따서 영어 첫 글자 연결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드렸죠. 고속도로, 터널, 대교, 항만 등이다. 지금처럼 최종 수요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직접 운영해서 개발사업 회수 가능하겠죠? 그래서 BTO, BOT 방식들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사회 기반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 키워드 나왔죠. 얼른 농어를 치시고 다음 해당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면 귀속 나왔네요. 다음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에 스스로의 운영권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운영해서 개발사업이 회수하는 이야기죠. 그럼 포인트는 뭡니까? 준공, 귀속, 운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공, 귀속, 운영이다. 그래서 첫 글자 하면 준공 뭡니까? B. 다음 귀속 뭡니까? T. 운영 뭡니까? O. 그래서 이 어떤 사업 방식일 때 BTO 방식이란다. 이렇게 할 때 정리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사회 기반설의 준공. 자, 준공 나왔네요.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이야기. 지금 소유권이 있는 뭡니까? 소유권 가지고 운영해서 개발사업이 회수할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되는 방식이다. 귀속 포인트 나왔네요. 결국 순차적으로 연결시키다. 준공 뭡니까? B. 다음 소유권 가지고 운영하라. O. 귀속시키다. T. 그래서 이것은 사업 방식일 때 BOT 방식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여기 보세요. 준공, 귀속, 운영이다. 그럼 첫 글자는 뭡니까? B.
BTO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키워드만 딴다는 이야기요. 보세요. 준공 귀속 운영이니까 BTO 방식이 되겠죠. 다음 여기 보세요. 준공 운영 귀속이다. 우리 포인트만 땄습니다. 영어 첫 번째 영식 뭡니까? BOT 방식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한번 봅시다. 다음 보시면 이제 학교라든지 공공도서관, 기숙사, 군인 아파트 등이다. 이들은 최종 수요로부터 사용을 받기가 곤란한 분들이 되겠죠. 또한 수익성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접 운영해서 개발사비 회수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들은 임대를 받아서 개발사비 회수하겠다. 그래서 BTL 방식 그리고 기타 BLT 방식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BTL 방식을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사회기반설의 준공과 동시에, 자, 준공 키워드 나왔네요. 해당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면, 귀속 나왔지요. 다음,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에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자, 운영 나왔습니다. 그 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의해서 정의가 또한 임차여 사용 수요한 방식이다. 결국 직접 운영해서 개발사 회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때? 임대로 해서 회수한다. 이때는 뭘로 간다 했습니까? 임차, L로 간다 그랬죠? 자, 이 같은 사업 방식을 뭐라 합니까? 자, 첫 글자 따시면 준공 뭡니까? B. 다음, 이제 귀속 T. 그리고, 자, 임차, 리스 L. 그래서 BTL 방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여기 봅시다. 사회기반설의 준공 나왔네요.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운영하겠죠. 정부에게 임대하고, 그리고 임대로서 회수하니까 뭘로 갑니까? 임대로 해야 되겠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그럼 키워드 나왔네요. 준공 뭡니까? B. 다음 임대 뭡니까? 리스 L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전하다 귀속시다 T. 그래서 이는 BLT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해하시고 다음은 기타로서 우리가 하나 더 예외적으로 이해하자랬죠. 사회기반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 나왔네요.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아예 니네들 소유권 가져버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사비 회수하는 이야기지요. 결국 자, 귀속시킨다, 이전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직접 가지고 운영한다 해서 BOO 방식이란다. 빌트 온 오퍼레이터 BO 방식이란다.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하나 더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자, 준공 키워드만 땄어요. 귀속 임차다. 이는 뭡니까? BTL 방식이 되겠지요. BTL 방식이 된다. 다음 보세요. 준공 B죠. 자, 다음 임대 L이 되겠죠. 귀속 뭡니까? T. 그래서 이는 BLT 방식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자, 사회기반설의 준공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아이를 가져버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운영에서 개발사비 회수한다. 이것도 방식을 뭐라 했습니까? BO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민간투자 사업 방식에선 5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5가지. 자, BTO 방식이 있었죠. 다음 BOT 방식이 있죠. 다음 BTL 방식이 있죠. 다음 BLT 방식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BO 방식이 있다. 그래서 어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한 것처럼 키워드만 따가지고 영어 첫 글자만 잘 연결시키면 되겠다. 아시겠죠? 이 같은 민간투자 사업 방식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출제가 된 곳이 당몰 메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연습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 민간투자 사업 방식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이제 재개발입니다. 참 도시 재개발도 자, 시행 방법에 따라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보전 재개발, 철거 재개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서 2가지만 정리하자는 겁니다. 근데 수복 재개발이라는 게 있고 보전 재개발이다. 이 2가지만 정리하자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용어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수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복. 백화수복이요? 이건 아니겠죠. 수복 뭡니까? 되찾다 이런 뜻이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온 표현이 아마 이런 표현일 겁니다. 6.25 전쟁 때요. 서울 뺏겼잖아요. 서울 되찾았을 때 서울 수복했다. 이런 표시잖아요. 그래서 수복은
되찾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시면 지금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세요.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재개발의 유형이다. 이미 노후 불량화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발생했는데 이때 노후 불량화 요인만 때 제거를 시켜서 본래 모습을 되찾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수복 재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수복 재개발이다.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아직까지는 노후 불량화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노후 불량화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사전에 자, 노후 불량화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재개발의 유형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사전적인 게 담겨있죠? 이거 뭡니까? 보존 재개발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노후 불량화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발생된 상태에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시켜서 본래 모습을 되찾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 생각합니까? 수복 재개발이다 표현하겠죠. 아직은 노후 불량화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노후 불량화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노후 불량화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하는 재개발의 유형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죠. 그래서 보존 재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만 여기서는 이해되시면 되겠고요.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서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이제 개발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도 개발 방식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 개발 방식,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혼합 방식,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선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환지 방식인데 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지. 땅을 다시 돌려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누구에게? 원 토지 소유에게 다시 돌려줘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원 토지 소유에게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땅 다시 돌려주되 면적 기준으로 돌릴까요? 가치 기준으로 돌려줄까요? 가치 기준으로 돌려주겠죠. 그래서 개발사에서 가치가 상상만큼 빼고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가 이루어집니까? 재매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래서 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우리 시험은 이걸 말 바꾼 거죠. 재매각하는 방식이다. 잘못된 표현이지요. 재분배가 이루어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택지로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뭐 등등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로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누구에게? 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뭐라 한다? 환지 방식이란다. 이는 도시 개발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도 더 세부적으로 배우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매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주로 이제 공영 개발에서 적용된 예가 되겠습니다. 공영 개발이라서 우리 오늘 이런 표현을 했죠. 자,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택지로 개발하고자 한다. 지금 한국 토지공사 공사니까 공적 주체가 되겠죠.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런 경우는 뭡니까? 공영 개발이란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택지의 공영 개발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지금 공사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원 토지 소유부터 사들여야 되겠지요. 사들여야죠. 이때 공적체가 개발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이 땅을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수용하겠다. 그래서 이를 흔히 우리가 매수 방식이다 또는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공영 개발에 있어서 즉 공적체가 개발을 하면서 토지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공적체죠.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한 방식을 매수 방식 또는 수용 방식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래합시다. 자, 이제 이처럼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일부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고 일부는 매수 즉 수용 방식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즉 수용 방식을 혼합한 방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혼합 방식
또는 어때? 혼용 방식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취득 방식 때는 개발 방식도 여러 있지만 이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예. 자, 택지로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뭐 등등을 고려해서 택지로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해주는 방식이 뭡니까? 바로 환지 방식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랬어요? 재매각이 아니라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을 뭐랍니까? 혼합 방식 또는 혼용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용어 정의 잘 해놓으시고요. 다음 여섯 번째로서 그래서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이 있어요. 이걸 약칭으로 저는 이제 도정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도정법이다 표현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법이에요. 아마 이도 공법 시간에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1차만 공부하시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는 이 과목에서 종종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이다. 도정법. 여기에 언하면 정비사업의 유형이 어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다. 그래서 학교는 이 과목에서는 이런 걸 뭘 할 것인가 용어 정도는 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부 내용은 공부 시간에 배우겠지만 용어 정도로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도시 저속 주민이 집단 거주한지로서 가장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달동네. 놓으시면 되겠죠? 달동네다. 지금 도시 저속 주민이 집단 거주한지로서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다음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의 사업이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보시면 돼 있어서 포인트는 이분이에요. 자, 보세요. 순서는 정비 기반설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해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포인트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정비 기반설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니까 정비 기반설 다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역을 재개발한다는 이야기야. 이런 경우를 재개발 사업이다 표현합니다. 다음 상업적, 공업적 등에서 도시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노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뭡니까? 재개발 사업이다. 자, 상업적, 공업적이니까 지역을 어때? 재개발한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이건 재개발 사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정비 기반설은 양호하다는 이야기예요. 양호하다. 그렇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보세요. 정비 기반설은 양호하기 때문에 정비 기반설은 할 필요 없겠지요. 그렇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니까 건물만 어때? 다시 짓자는 이야기예요. 건물만 다시 짓자. 쉽게 생각하시고 이걸 뭡니까? 재건축 사업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사업이다. 이처럼 도정법 여기에 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법이죠. 도정법 왜냐면 정비사업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무엇입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다음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키포인트를 잘 정리합니다. 학교는 이 과목에서는 용어 정도만 묻기 때문에 이 키포인트 1 가지고 때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이제 정비 기반설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이걸 가지고 구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처음 정비 기반설 노후 불량 건축물인데 자 보세요.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이다. 이건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만 잘 잡으세요.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은 어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다음 여기서 이제 열악 밀집이죠. 열악 밀집은 뭡니까? 재개발
개발하자. 재개발 사업이 되겠죠. 다음은 양호 밀집이라는 이야기예요. 양호 밀집은 뭡니까? 건물만 다시면 되겠죠.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여기서 이제 단독주택, 다세택 나오면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다음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오면 어때? 지역을 재개발한다. 재개발 사업. 다음 공동택 나오면 어때? 건물만 다시 자. 재건축 사업. 아시겠죠?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래서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다음 열악 밀집, 재개발 사업. 양호 밀집, 재건축 사업이다. 다음 단독택, 다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상업적, 공업적 어때? 재개발 사업. 다음 공동택 나오면 어때?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개발을 분류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했었지요. 그래서 이제 공적 주택 개발이라는 게 공영 개발이다. 다음 이제 사적체, 즉 민간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비공영 개발이 되겠죠. 또는 민간 개발이라 할 수 있겠죠. 다음 공적체와 사적체 결합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공동 개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은 다른 말로 어때? 공사 혼합 개발이다. 민관 합동 개발이다. 제3섹터형 개발이다.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중에서도 특히 어떤 거래요? 민간 개발이다. 이건 우리가 오늘 설명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제 민간 개발을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즉 비공영 개발이죠. 민간 개발을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뭡니까? 바로 자체 사업, 다음 지주 공동 사업, 다음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 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지주 공사비 유형에도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 사업 수탁 방식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개발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봤지요. 다음 민간 사업 방식이 있어요. 사업 방식인데 먼저 BTO 방식이 있죠. 다음 BOT 방식이다. 이들은 O자가 들어갔죠. O자 이 뭡니까? 직접 운영해서 개발 사업이 훼손의 경우가 되겠죠. 왜? 최종 수요터 사용률 증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BTL 방식이나 BLT 방식이 있어요. 이는 어때? L이 들어가니까 임대료 받았을 때 개발 사업이 훼손하기 때문에 이야기예요. 왜? 최종 수요터 사용료를 받는 게 어렵겠죠? 수익성이 또 낮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에 기다려서 BO 방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도 시행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수복 재개발과 보전 재개발. 이만 용어정이 잘 알려졌죠. 다음,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분류한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환지 방식과 다음 매수 또는 수용 방식, 그리고 혼합 또는 혼용 방식이다. 이런 용어정이 아주 있습니다. 다음,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 유형도 여러 가지 있죠.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다음,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등이 있다. 이런 용어정이 해주신다 있어요. 참, 우리 이제 다양한 부동산 개발의 분류한 걸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아마 워낙 종류가 많아서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세 차례 정도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충분히 극복하시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래서 저희들이 오늘 부동산 개발의 분류 방법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이제 11, 12월 과정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기초기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로써 11, 12월 과정은 다 마쳐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 1, 2월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1, 2월 기본 이론 과정도 기본서, 강의 노트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도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될 만큼 강의 노트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자, 2달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자, 다음 주에 1, 2월 과정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